편의로운 수락관 생활. 부제 See you again. 사화. 저놈의 상처만 눈에 보이는 것이냐. 나도 다쳤다. 봉사의 눈도 번쩍 뜨이게 만들 맛이로다. 임금이 다른 것을 맛보며 물었다. 이것은 진한 단맛이 느껴진다. 대체 무엇이냐? 헤이루 파르페 리얼 초코 이유입니다. 그래. 그것의 뜻이 무엇인고? 꽃파, 봉우리루, 무성알패, 꾀꼬리리, 새소리얼, 나비애벌레 촉, 잠깰 오. 이를 먹으면 꽃의 봉우리가 무성해지고 꾀꼬리가 지적이고 나비 애벌레도 잠에서 깨어 나비가 될 정도로 기뻐진다는 뜻입니다. 거침없이 설명하는 조은의 아름에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녕 그렇구나. 그럼 이것은 어찌 만든 것이냐? 타락과 다갈의 흰자, 꿀 등을 넣어 만들었사옵니다. 생크림도 우유로 만들고 계란 흰자에 설탕은 여긴 없으니까 꿀이라고 말하면 되지 뭐. 갑자기 단 것을 찾는 임금 때문에 조은은 급히 편의점에서 손에 잡히는 대로 몇 가지를 골라 대령했다. 적당한 종지 유기 그릇에 파르페 리얼 초코를 가지런히 옮겨 담고 그 위에 고소한 맛을 더해줄 견과류도 솔솔 뿌렸다. 얼음도 아니고 떡도 아닌 것이 어찌 이리 부드럽고 차가운 것이냐. 임금의 얼굴은 감격에 잔뜩 물들어 있었다. 달콤하기가 조청보다 더 달콤하고 입안에 넣자마자 사르르 사라진 것이 마치 구름과 같으니.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을걸? 신첩은 이것을 먹고 나니 답답하던 가슴이 뚫리고 짜증이 나던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사옵니다. 중전의 말에 조은이 소리 없이 입가를 실룩였다. 신첩은 이것이 제일 맛있습니다. 이것이 대체 무엇냐? 붕어 싸만코 흑임자라 하옵니다. 이것도 뜻이 있느냐? 조은은 아는 한자를 있는 힘껏 쥐어짰다. 붕어, 춤출 사, 번민할 만, 날아오를 코, 오를 흑, 맛 좋을 임, 사랑자. 붕어도 춤추게 만들고 번민마저 날아올라 사라지는 느낌이 들 만큼 맛이 좋아 사랑이 솟아난다. 그때였다. 전하, 이조전랑 한원구가 뵙기를 청하옵니다. 뭐야, 긴급 출동 119도 아니고 이름이. 조은은 속으로 크크거렸다. 들라하라. 드르륵. 전하, 여기 계셨사옵니까? 어?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였다. 마침 잘 오셨습니다. 함께 드셔보시지요. 특히... 중전이 무언가를 보며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듯 말끝을 흐렸다. 초코 찰떡꼬치. 눈치 빠른 조은이 중전에게만 들릴 만한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도움을 주자 중전이 활짝 웃으며 말했다. 아, 초코 찰떡꼬치. 경단과 비슷하게 생겼으나 안에 이렇게 단물이 많이 들어있어. 아주 일품입니다. 깨무는 순간 입안을 흠뻑 적시는 달달한 초코 맛에 중전은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조은의 목소리를 들은 것은 중전만이 아니었다. 저 여인은 수락관의 그 궁녀가 아닌가. 원구가 회심의 미소를 속으로 삼키며 이내 임금에게 아뢰었다. 소신 감히 한 말씀 몰리나이다. 진을 이곳으로 데려오라는 한원구의 속내. 이리 귀하고 맛난 음식을 어찌 세자저하께서 아니 계신데 소신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소신, 신하된 자로 군왕의 명을 삼가는 것이 도리이나 국본이신 세자저하를 두고 한낱 미천한 소신이 먼저 손을 댈 수는 없사옵니다. 그 속내는 까맣고 구렁내가 났다. 부디 소신의 마음을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동궁전에도 기별을 넣어 세자를 데려오라 일렀다. 세자 저하 드셨사옵니다. 진이 방 안으로 들어서다 한홍구를 발견하곤 얼굴을 굳혔다. 이자가 여기에 넣었지. 자신에게 반감을 품고 그의 뜻을 매번 거스르는 자였다. 그러니 달갑지 않을 수밖에. 오셨습니까, 세자? 한번 드셔보세요. 참으로 맛나답니다. 예, 어마마마. 순간 조은의 고개가 갸웃거렸다. 이 목소리도 내가 아는 사람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은 동궁전 호위라고 했는데 모시는 주군이라 목소리도 닮았나? 조은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살짝 고개를 들어 세자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 광경을 원고가 즐거운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동궁전 수라를 홍라인이 맡게 된 이후부터 세자의 얼굴에 환한 빛이 도는 듯하여 직접 불러 그간의 노고를 치하던 중이었습니다. 홍라인이라니, 아플싸. 그제야 구석에 엎드려 있는 궁녀가 눈에 들어왔다. 홍라인은 어서 세자께도 초코 찰떡꼬치를 올리도록 하라. 중전의 말에 조은이 엉거주춤한 자세로 일어나 친의 앞으로 다가갔다. 눈을 아래로 내리깐 채 반상 위에 이를 올려놓는 조은을 보자 친의 마음이 착잡해졌다. 이조 전랑이 세자 없이 홀로 먹을 수 없다 하질 뭡니까? 덕분에 세자께도 만난 것을 올릴 수 있게 되었으니 모두가 이조 전랑의 덕분입니다. 황공하옵니다, 중전마마. 챙! 친과 원구, 두 산의 날카로운 날붙이가 서로 엉켜들었다. 친은 원구가 일부러 조은에게 세자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술을 썼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홍라인은 내 사람이다. 저하의 수라를 책임지는 궁녀이지요. 그런데 소신은 홍라인이 마음에 듭니다. 원구가 조은에게 관심을 보이자 친의 표정이 차가워졌다. 설마 저하께서도 홍라인을 마음에 두고 계십니까? 허면 사내 대 사내로 비물을 겨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진 사람이 깨끗하게 포기하는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검을 들어 승부를 가리게 되었다. 무예와 검술이라면 조선에서 손꼽을 만큼 출중한 원구지만 진의 앞에선 역부족이었다. 결국 원구의 팔에 옅은 상처가 나고서야 끝이 났다. 원구는 분함에 두 주먹을 꽉 쥐었으나 결과에 불복할 순 없었다. 그대가 내뱉은 말이니 지키리라 믿소. 그때였다. 보자 하니까 정말 다 큰 장부들이 무슨 싸움이에요. 이들을 내내 지켜보고 있던 조은이 반창고를 꺼내 원구의 팔에 붙여주었다. 수락간의 일이 서툴러 매번 칼에 베어 늘 지니고 있던 것이었다. 저놈의 상처만 눈에 보이는 것이냐. 나도 다쳤다. 아, 예. 진이 자신의 목에 손톱만큼 작은 상처를 가리키자 조은은 가볍게 무시해버렸다. 대체 왜 싸워요? 거짓말쟁이와 불만쟁이 둘 다 똑같아요. 딱 봐도 서로 애증 관계인 것 같은데 이거나 드시면서 화해하세요. 온갖 달콤한 음식들이 담긴 소쿠리였다. 그 안엔 가베부터 빙수까지 없는 것이 없었다. 괜히 제 핑계 대면서 싸우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두 분 모두 수락가는 오지도 마시고요. 그렇게 조은은 두 사내를 떠났다. 오화, 자꾸만 네가 내 안에 들어오는구나. 그 후 조은은 두 사람을 모두 피해 다녔다. 내가 잘못한 것도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왜 피해 다녀야 해? 친과 원구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번갈아가며 수락관을 찾아왔다. 그럴 때마다 조은은 영금에게 자신이 없다고 둘러대달라고 부탁하거나 헤이루로 피해버렸다. 헤이루 안의 편의점은 자신밖에 들어갈 수 없는 유일한 곳이니까. 저하, 석수라이옵니다. 홍라인은 조은이 자꾸만 친을 피하자 결국 그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려 들었다. 이 나라에서 세자의 명을 거절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을 테니. 송구하오나 저하, 홍라이는 지금 수락관에 없다 하옵니다. 참으로 가슴이 답답하구나. 어찌하여 고작 그 아이 얼굴을 며칠 못 보았다고 이래도 가슴이 지드겨지는 것 같은 것인지. 진이 수라상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그가 즐겨 먹는 소시지, 오므라이수, 산두이치, 자이언트 핫도그, 후랑카악바의 가베라테까지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을 거부하는 조은인데 찰떡코치. 수라상엔 온통 그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올라온 것을 보자 가슴이 말라붙어 퍼석퍼석해지는 심정이었다. 안 되겠다. 진이 결국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저하? 동궁전 상궁이 떨떠름한 얼굴로 친을 불렀다. 내 잠시 다녀올 곳이 있다. 궁인들은 모두 날 따라오지 말거라. 예? 하오나, 저하! 상궁의 부름을 뒤로 하며 진은 동궁전을 빠져나갔다. 혹시나 하는 마음을 안고 헤이루로 향했다. 혹 그녀가 이곳에 있진 않을까. 주변을 기웃거리며 기척을 살폈다. 세자로서의 위엄과 채통도 망각한 채 헤이루의 문을 열고 안까지 들여다보기까지 했다. 없다. 그 안은 아무도 없었다. 어떻게든 조은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진은 생과방으로 향했다. 그러나 숨 모르는 얼굴에 궁녀들만 가득했다. 여기에도 없다. 심지어 퇴선강까지 가서 찾아보았지만 갑작스레 납신 세자저하를 보며 눈동자가 둥그레지는 궁녀들만 보일 뿐 조은은 없었다. 어떻게든 찾아야 한다. 반드시. 다신 자신에게 아는 채도 말라던 조은의 굳은 표정이 떠올랐다. 마음이 삭갈리는 듯한 고통에 진은 자신의 가슴 왼쪽을
손바닥으로 세게 문질렀다. 혹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 것인가? 그러자 심장에 커다란 구멍이 생겨 그 속으로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 파고드는 것만 같았다. 이 세계의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던 그였다. 그렇지 않고서야 온갖 신기한 생김새의 음식들과 이것들을 감싸고 있는 물질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설명이 되질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곧 있으면 한가위였다. 나뭇가지엔 센바람에 흔들려 몇 남지 않는 알록달록한 단풍잎들이 몸을 바들바들 떨어댔다. 그러나 친의 뒷목엔 땀이 흘렀다. 애가 끓고 눈앞이 캄캄해져 갈 때쯤 후원의 청자에 홀로 쭈그려 앉아있는 여인이 보였다. 이제는 그 태만 보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여인. 어느새 제 마음속으로 불쑥 들어와 자리 잡아버린 맑은 얼굴의 궁녀. 지는 빠른 보폭으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한참을 찾아다녔다. 조은이 고개를 들어 친을 바라보기만 할 뿐, 단아하고 붉은 입술은 기다란 과자를 아작거리며 씹을 뿐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심장이 달아 죽을 뻔하였다. 네 얼굴을 두 번 다시 못 보는 줄 알고. 조은은 친과 시선을 맞추는 대신 애몽군만 바라보았다. 먹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빼빼로예요. 젓가락처럼 길쭉한 것을 입에 놓고 오물거리는 조은을 바라보던 친이 가까이 다가왔다. 세필부처럼 생겼구나. 자신의 눈을 자꾸만 피하는 조은의 모습에 친이 조은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쭈그려 앉았다. 그러고는 조은의 한 손을 조심히 잡아당기더니 손바닥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언뜻 보기에도 복잡한 글자. 이게 무슨 뜻인가 싶어 조은은 맑은 얼굴로 친을 쳐다보았다. 그가 수줍은 듯 천천히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왔다. 친의 손과 닿아 있는 자신의 손끝까지 긴장감이 퍼졌다. 뭐지? 왜 가까이 오는 거야? 전륜한 미모의 남자가 눈앞 가까이 다가오자 조은은 눈앞이 아득해졌다. 혹시 키스하는 건가? 침이 꿀꺽 넘어갔다. 조은의 얼굴 위로 친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이 다가왔을 때 그가 말했다. 낮고 달콤한 음성으로. 연이란 뜻이다. 연? 친이 말했다. 연모한다, 너를. 조은의 심장이 제멋대로 쿵쾅대기 시작했다. 자꾸만 네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구나. 지금 뭐라고 말한 거야? 설마 고백? 친이 조은의 손을 끌어다 자신의 심장 위에 살포시 내려놓았다. 그의 심장이 조은의 손바닥을 쿵쿵쿵 쉴 새 없이 두드렸다. 분명 처음은 호기심이었다. 마음을 두려 하지 않았으나 그리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너를 담고 말았다. 두근두근 내 심장의 말이다. 두 사람의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을 했다. 이상하게도 친의 온기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조은의 손바닥이 자꾸만 간질거렸다. 봄날 피어나는 아지랑이처럼. 이런, 한 발 늦었군. 씁쓸한 표정의 원구가 천천히 몸을 돌려세웠다. 처음엔 여인 보기를 돌같이 한다는 세자와 함께 있는 여인이라기에 두 사람의 사이를 회방놓으려 했다. 그래서 조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그때만 해도 그저 세자를 자극하려는 심보였다. 비무겨루기도 진 만큼 깨끗이 승복하려 했다. 그러나 조은이 친을 피하자 저도 모르게 그 사이를 파고들고 싶어졌다. 어쩌면 조은이 자신을 바라봐주지 않을까 하여. 자신에게 배가 든든해야 한다며 음식을 챙겨주고 다친 상처를 치료해주던 조은의 모습이 이상하게 가슴에 담겼다. 그러다 결국 내가 먼저 반해버리고 말았으니. 그가 쓴웃음을 지었다. 6화 안녕 그리고 See you again. 너를 속여 미안하구나. 왜 이렇게 심장이 나대는 거야? 진심으로 잘못하였다. 내가. 그렇게 사과해버리면 어떡해. 이젠 화도 못 내겠네. 그래서 결국 친을 용서한 조은이었다. 그 후 두 사람은 다시 예전처럼 화기애애해졌다. 홍라인 원구였다. 여긴 무슨 일이십니까? 그냥 잠시. 실은 그대 얼굴이 자꾸만 생각이 나서 그때 또 다른 단정하고 묵직한 음성이 들려왔다. 지나가던 길이면 멈추지 말고 그냥 지나가면 될 것을. 친이었다. 이곳 근처엔 두 번 다시 오지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약조를 지키지 않은 죄를 물을 수밖에. 친의 두 눈이 질투에 이글거렸다. 내겐 그대의 가문을 뿌리채 뽑아버릴 치부책이 있어. 하나, 이를 쓸지 안 쓸지 또는 언제 쓸지는 모름지기 그대에게 달렸음을 명심하시오. 원구에게만 들릴 만큼 작은 목소리. 원구는 살갗이 아리도록 주먹을 꽉 말아쥐었다. 조은아, 잠시 걷잡구나. 어느덧 조은은 친과 함께하는 순간들이 즐거워졌다.
친의 다정한 말투, 애정이 담긴 눈빛에 조은의 마음은 나날로 커졌다. 함께 걷자며 친이 조은을 데려간 곳은 권란의 한 누각이었다. 나는 이곳의 풍경을 참으로 좋아한다. 누각 너머로 굽이치듯 펼쳐진 산봉우리와 끝없는 하늘이 보였다. 이곳을 너에게도 보여주고 싶었다. 친이 조은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내가 연모하는 내게. 추석날이 되었다. 여느 때처럼 수라를 올릴 음식을 고르기 위해 헤이루로 향했다. 그런데 여기 근처에서 무슨 사극 촬영이라도 하나 봐요? 한 남자가 음료수와 빵을 집으며 조은에게 물었다. 어떻게 된 거지? 여긴 나 말고 아무도 들어올 수 없었는데? 말없이 혼란스러워하는 조은을 잠시 응시하던 남자가 편의점 앞문을 열고선 나가버렸다. 이윽고 조은은 남자가 나간 앞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동안 앞문은 아무리 애써도 열리지 않았었는데. 호흡을 가다듬으며 앞문을 앞으로 힘주어 밀었다. 딸랑! 문에 달려있던 종이 흔들거리며 활짝 열렸다. 이럴 수가. 그럼 이젠 어떻게 되는 거야? 조선시대와 이어지는 편의점의 뒷문을 쳐다봤다. 그런데 뒷문 주변의 벽 모양이 이상했다. 벽이 기울어지고 있어. 어쩌면 이대로 영영 친을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마음이 다급해졌다. 잠시 주저하던 조은은 뒷문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세자저하를 만나야 해. 그가 있을 동궁전으로 내달렸다. 지금 세자저하 안에 계십니까? 동궁전을 드나들며 얼굴을 익힌 상궁에게 물었다. 잠시 후원으로 납치셨다. 한데 왜 그러느냐? 대답 대신 조은은 또다시 후원으로 달렸다. 후원이 어디였더라? 당장 그쪽으로 가야 하는데. 다급해진 마음에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질 않았다. 후원이. 두 다리가 떨려오며 눈가에 눈물이 들어찼다. 그런 조은에게 누군가가 다가왔다. 어찌 이러고 있는 것이오? 또 원구였다. 그게 빨리 후원으로 가야 하는데 길이 생각나지를 않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크게 당황한 원고가 재차 물었다. 후원? 그쪽으로 가야 한다는 뜻이오? 조은이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원고가 조은의 손목을 덥석 붙잡았다. 미안하지만 잠시 잡겠소. 그러곤 후원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얼마나 달렸을까? 후원을 거닐고 있는 친이 보였다. 조은은 고맙단 인사도 할 겨를 없이 원고의 손을 놓아버리곤 친에게로 달려갔다. 저하! 자신을 부르는 모습에 그가 몸을 돌려 조은을 바라봤다. 넘어지려면 어떡하려고 이리 뛰어온 것이냐? 저하, 이제 소인이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불쑥 나타난 여인이었기에 또다시 불쑥 사라져도 하나 이상할 것 없다 여겼다. 그런데 이리 갑자기 떠난다니 친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절 기다려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 되진 않을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곳으로 왔듯이 조은은 그를 또다시 만날 수 있다는 왠지 모를 확신이 들었다. 이런 날이 올 거라 짐작은 하고 있었다. 담담한 척 말하던 그 역시 울컥하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발랭타인, 정강이털 발, 찰랭, 떨어질 타, 도장인. 정강이털이 얼어붙을 만큼 추워도 떨어지지 않고 도장처럼 꾹 붙어있는 정인의 날이 있어요. 그때 저하를 위한 더 맛난 음식들을 가지고 올게요. 그러니 그때까지 이거 드시면서 꼭 기다리셔야 해요. 각오하고 있었다만 역시 마음이 아프고 눈물을 그렁그렁 매단 채 조은이 친의 얼굴을 잡아당겨 제 입술로 꾹 내리찍었다. 좋아해요, 저하. 잊지 마세요. 저하는 제 사내라는 걸. 내가 널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 친이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조은의 손목에 매주며 말했다. 얼마 전 자맹에 나섰다가 산 것이다. 이걸 보니 네 생각이 났다. 정교하게 세공이 된 은과 노란 호박 장식이 달린 팔찌였다. 황급히 편의점을 나오는 와중에도 챙긴 음식들을 친에게 건넸다. 반드시 그리할 것이다. 그런데 작별 인사를 하려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구나. 시유 어게인. 떼시 흐를 유. 디귿나다 어. 열개 사람인. 마치 저를 두고 한 말 같지 않아요? 또 만나자는 뜻인데 이걸 줄여서 시유라고 하거든요. 또 만나자라. 이젠 정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세자저하, 시유. 시유. 두 사람은
아쉬움이 담긴 마지막 입맞춤을 나눴다. 조은은 편의점으로 다시 돌아왔다. 국료복을 입고 있던 자신은 어느새 편의점 아르바이트 차림을 하고 있었다. 조금 전 자신이 열고 들어온 편의점 뒷문을 조심스러운 손길로 잡아당겼다. 궁궐 대신 시야의 높은 건물들과 바삐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 후로 몇 번이나 문을 열고 닫았다. 그러나 2번 다신 그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없었다. 꿈이었던 걸까? 모든 것이 한낱 꿈이었을까봐, 자신을 바라보며 웃어주던 그의 미소가 거짓이었을까봐, 그때 손목에서 반짝이고 있는 팔찌가 보였다. 역시 꿈이 아니었던 거야. 또다시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다. 약속한 대로 또다시 만날 수 있을 테니까. 또 만나요, 세자저하. See you. 조은이 미소 지었다.